자, 오늘은 통합과학의 직권의 변화라는 곳의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변동대 그러죠. 이 변동대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은 모든 곳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요. 거기를 우리가 변동대 그래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자,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각이 있고, 요 아래는 멘틀이에요. 요 위에는 지각이고. 자, 근데 멘틀의 이 상부, 멘틀, 지각과 맞닿아 있는 이 멘틀의 상부 있죠? 요 상부. 예, 요건 아주 단단한 암석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멘틀의 상부 부분과 이 지각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판이라 그래요. 자, 멘틀은 유동성인 고체로 되어 있거든요. 움직여요.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멘틀이 이 방향이라든지 또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면 그 위에 얹혀져 있는 판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판들이 움직이는 방향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다르고 그래. 그래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라든지 또는 화산 활동 같은 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변동대라 그러고, 이 변동대는 어디가 되냐면 판과 판의 경계, 판과 판의 경계 부분에서 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면, 판과 판의 경계예요. 판과 판의 경계에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면, 먼저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어요. 발산형 경계. 자, 발산형 경계가 어디냐면 바로 해령이라는 곳이에요. 해령. 해령은 주로 바닷속에 있죠.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산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라는 게 있어요. 수렴형 경계 지형은 당연히 모이는 거겠죠.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야. 거기서 만들어진 지형이 뭐가 있냐면 해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습곡산맥이라는 게 생겨요.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이 이 습곡산맥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가 있어요. 이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만나거나 헤어지지 않고 옆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변환단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지형이 있죠. 요 4개의 지형이 있는 곳에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변동대가 되겠습니다. 요 지형 4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기가 변동대예요. 자, 변동대에서는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판구조론. 자, 그럼 볼까요? 옳은 거는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하였어. 1번, 변동대에서는 화산활동과 지진이 활발하다. 그렇죠. 변동대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변동대는 판 경계를 따라서 분포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렇진 않아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반드시 화산활동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 밑에 보면 변환단층이라고 있죠? 네, 이 변환단층에서는 화산활동은 안 일어나고요. 지진만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활동. 그래서 반드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산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2번. 판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자, 판은 1년에 약 1에서 10cm 정도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죠. 판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건 1년 동안 1cm 움직이는 게 있고, 어떤 건 10cm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2번 판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한다. 그렇죠. 아까 멘틀 대류 때문에 그 위에 얹어져 있는 판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네. 3번 판은 지각을 포함한다. 그렇죠. 아까 그 상부 멘틀 위에 지각이 있잖아요. 자,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껍고 밀도가 크다 그랬는데 해양판보다 두꺼운 건 맞아요. 대륙판이. 지각 자체도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워요. 해양 지각보다. 해양 지각은 이제 바다의 그 눌림 때문에 밀착이 돼서 얇죠. 그래서 보통 대륙 지각 같은 경우가
대륙 지각 같은 게 보통 한 30km 정도 됩니다. 지각의 두께가. 대략. 그 다음에 해양 지각 같은 것이 네, 대략 네, 한 5km 정도밖에 안 돼요. 얇아요. 자, 근데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 네, 밀도는 대륙 지각보다 네, 해양 지각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밀도가 큽니다.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요.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밀도가 네, 작다 이렇게 됩니다. 3번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하는 판은 무엇에 의해서 이동하냐 그랬어. 뭐죠? 네, 멘틀의 대류죠. 멘틀 대류에 의해 이동하여 서로 충돌하거나 갈라지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켜 지표의 모습을 변화시켜 왔다. 지금까지. 언제부터?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해왔어요. 3억 년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지각이?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였어요. 이걸 우리가 초대류 그래요. 또는 판계야 그럽니다. 판계야. 이것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류 쪼개져가지고 여러 개의 판으로 쪼개져가지고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 지각의 모습을 하게 된 거죠. 4번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 다음에 판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걸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지각이 위에 이렇게 있고 수박처럼 잘라볼게요. 자, 지구를 이렇게 수박처럼 자르면 자, 여기가 내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외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지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지구의 80%, 부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멘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멘틀은 유동성 고체라 그랬어요. 유동성. 그 다음에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다.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외핵이나 내핵은 뜨겁기 때문에 요 근처, 멘틀이, 핵 근처에 있는 멘틀은 약간 녹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뜨거워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식어지면 다시 밀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대류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대류 운동. 이걸 대류 운동이라 그래요. 자, 역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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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멘틀은 계속 대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떠 있는 요 판 있잖아요. 판. 요 판이 멘틀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뜨거워서 녹아서 뭐가 일어나냐면 화산 분출이 일어나게 돼요. 화산 폭발. 그러면 이렇게 산맥을 만들겠죠. 양옆으로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바로 바닷속에 있어요. 그럼 나오자마자 식으니까 굳고 나오자 식고 계속 화산 분출을 통해서 얘네들이 계속 밀려가요. 판들이 이쪽으로 밀려가는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두 줄기 산맥을 이렇게 만들어요. 바닷속에서. 자, 이렇게 멘틀이 상승부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해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령에서는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요. 또 지진도 일어나게 되죠. 화산이 일어나면 100%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땅이 흔들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좀 이어서 그려볼까요? 이어서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상부가 있고 여기 하강하는 곳이죠. 하강. 그렇죠. 하강하는 곳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강하는 곳인데 이 하강하는 곳은 얘가 이렇게 따라서 내려갑니다. 판들이. 요 판보다 요 판의 밀도가 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깊은 곳이 생기게 되는데 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해구라 그럽니다. 해구는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는 곳이죠. 요게 만약에 대륙지각이라고 한다면 요게 해양지각이 되는 거죠. 대륙지각, 해양지각. 근데 해양지각이 무겁잖아. 밀도가 크니까 대륙지각은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소멸되는 곳이 바로 해구입니다. 자, 그래서 해령, 해구. 해령은 서로 멀어지니까 발산형 경계, 해구는 모이는 거니까 뭐요?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멘틀 대류의 상승부라 그랬으니까 어디죠? 네, 해령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지는 것이죠. 생성되는 것이죠. 그죠? 해구는 뭐야? 소멸되는 곳. 같이 해볼까요? 그냥? 해령. 해령은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 그죠? 서로 멀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멘틀의 상승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구는 판이 소멸되는 곳이고 하강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강부.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죠? 변환단층이죠. 변환단층은 소멸되지도 않고, 네, 생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곳. 네, 둘 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승부, 하강부 여기도 아니죠. 그 다음에 스콕산맥이 있거든요. 스콕산맥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잖아요. 대륙판과 해양판. 그럼 누가 밀도가 크냐면 해양판이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딪히면서 해양판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해구를 만드는 건데, 이 스콕산맥은 뭐냐면, 역시 만나는 거야. 만나. 근데 뭐가 만나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요. 그럼 같은 밀도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미는 거야. 밀다 보니까 중간에 지각이 어떻게 돼요? 밀려서 올라가게 되니까 그게 산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콕산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소멸되거나 역시 생성되는 곳이 아니고요. 멘틀이 어떻게 되는 곳이죠? 해구와 같이 하강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하강부는 무조건 뭐예요? 이거 수렴 경계예요, 무조건. 상승부는 발상 경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환단층처럼 아무것도 아닌 곳은 보존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네 가지 지형에 대한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5번. 그림은 전 세계 화산과 지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한정돼 있어요. 모든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고 세모로 칠해져 있는 곳이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변동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바로 태평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미국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러시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아프리카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유럽이 되겠죠. 자, 이게 세계 지도예요. 여기가 뭐가 되죠? 요 바다가 바로 대서양이에요. 미국과 유럽 대륙. 그 사이에 있는 여기가 바로 대서양이 되는 거죠. 세계 지도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보면은 태평양에 이렇게 지금 선을 따라가 보세요. 선을 따라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태평양을 둘러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태평양 변동대가 되겠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산대도 되고요. 변동대요. 자, 여기서는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야? 화산도 잘 일어나고요. 지진도 심심찮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옆에 또 필리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도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서부 지역 있죠.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이쪽. 네, 이쪽도 역시 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도 대륙이거든요. 인도 위에 여기가 뭐냐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스콕 산맥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인도판과 아시아 대륙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 사이가 불룩 올라온 거예요. 스콕 산맥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거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여기가 뭐냐면 알프스예요. 알프스 산맥. 이것도 스콕 산맥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남미 지역에 여기도, 여기 이제 조산대라 그러는데, 요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을 밀어서 만들어진 여기 안데스 산맥이라 그래요. 이걸 안데스 산맥. 아주 크죠. 안데스 산맥은.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요 미국의 여기가 이제 로키 산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심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중심부 이쪽은 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뭐야? 판의 중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냐면 순상지 그래요. 여기는 지진이나 화산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 받은 나라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그죠? 자, 대충 봤어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화산 때와 지진 때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렇죠? 화산 일어나는 곳에 지진도 따라서 동반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진 일어난다고 화산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는 일치해요. 다음 2번. 화산 때는 주로 대륙 내부에 분포한다. 대륙 내부는 뭐라 그랬어요? 네, 순상지라 그래서 거기는 판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안 일어납니다. 그 주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3번. 화산 활동은 태평양 주변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생한다. 그렇죠. 환태평양 지진 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변동대에 해당돼요. 네, 맞고요. 이걸 뭐 미국 애들은 불의 고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 고리. 예, 고리다 이거죠. 4번.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지진도 자주 발생한다. 그렇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지진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올라오니까. 하지만 지진 발생한다고 해서 화산도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 그림 봐도 알 수 있죠. 지진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가 지진이죠. 여기 지진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화산이 안 일어나요. 근데 화산 일어나는 데를 보세요. 세복한. 거기는 지진이 따라다니죠. 5번. 화산 때와 지진 때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렇죠? 특정 지역. 전 세계 골고루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일어나요. 다음 6번.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보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칠한 이 부분이 이제 뭐야? 지각이에요. 여기는 지각. 대륙 지각이 좀 더 깊습니다. 여기 한 30km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은 5km 정도 돼요.
지각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멘틀의 상부. 단단한 암석층이에요. 멘틀 상부. 이게 멘틀이야, 그러니까. 하지만 멘틀의 상부는 아주 단단한 암석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A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의 상승부. 여기가 바로 판이 되는 거야, 판. 자, 밑에는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멘틀이죠, 그냥.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1번. A는 연약권, B는 판이다. A가 판이 되는 거예요.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합해서 판이라 그러고, 요 B가 이제 뭐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연약권 그래요. 연약해서 잘 돌아다닙니다. 틀렸고요. 2번. 대류가 일어나는 곳은 A다. 아니죠. B죠, B. 여기서 대류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판들이 같이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3번. 지구에는 A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자, 지구는 판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뭐죠? 네, 여러 개,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틀렸어요. 그래서 4번.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두께가 얇고 밀도가 크다. 해양판은 얇지만 밀도는 커요. 4번이 옳은 설명이죠. 5번. B가 이동하면서 육지의 지질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B가 이동하면서 육지의 지질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죠? 판이 이동하면서 육지에 뭐 화산이나 지진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질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과 판이 만나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과 판의 경계에서. 알겠어? 그러니까 멘틀이 뭐 연약권이 뭐 이동한다고 해서 지질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판들이 움직이면서 그 경계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 말은. 자, 7번. 그림은 직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멘틀이 상승하는 부 있죠. 이렇게 상승하는 부. 이렇게 상승하는 부가 지각에서 뭐가 나타나? 그렇죠. 해령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얘가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 지금. 그래서 하강구가 생기죠, 이렇게. 하강구가 생기는 여기가 뭐냐면 바로 해구예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막 격렬하게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발생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옆에는 이렇게 해구가 있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찾아볼까요? 1번. 판은 지각만 포함한다. 아니죠. 멘틀의 상부, 네, 단단한 암석층도 포함하고 있어요. 2번.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멘틀이 이렇게 이동하면요. 그 위에 있는 판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판자가 물 위에 떠 있듯이. 그죠? 네, 2번이 옳은 거예요. 3번.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 밀도가 크다. 아니죠. 대륙지각이 더 작아요. 4번.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아까 습곡산맥 뭐라 그랬죠? 수렴형 경계라 그랬어요. 자, 수렴형 경계라는 건 만나는 거야. 판과 판이. 그럼 어떤 판과 어떤 판? 대륙판과 대륙판. 밀도가 같은 애들이 만나니까 서로 밀고 올라가는 거야, 중간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산맥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스콕산맥은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죠, 하강. 틀렸고. 5번.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자,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은요, 멘틀이 상승하는 부예요, 상승. 거기 어디죠? 네, 바로 해령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직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멘틀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상승. 그러니까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대륙지각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곳 있죠? 네, 여기가 바로 해구가 됩니다. 바닷속에서 가장 깊은 바다죠. 여기도 바로 해구가 되겠죠. 그래서 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걸 열도라 그래요. 섬이 만들어지는 곳은. 일본 열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일본이에요. 자, 그럼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 기억. 판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하게 된다. 그렇죠. 멘틀 대류 현상 때문에 이동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해령이 형성된다. 맞습니다. 상승. 해령. 디귿.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 스콕산맥이 형성된다. 그렇죠. 스콕산맥 또는 뭐가 만들어져? 해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자, 9번. 그림은 판 경계 중 한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형으로 옳은 것. 그랬으니까 판과 판이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요. 뭐예요? 해령이죠. 자, 해령은 바닷속에 두 줄기 산맥이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막 분출하는 거죠. 그럼 마그마가 나와서 굳으니까 딱 여기 멈추고 또 나오면서 얘를 밀죠, 이렇게. 계속 밀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들이 생성되면서 이렇게 밀려가죠. 그죠? 그래서 이 이걸 해령을 경계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땅의 지질 조사를 해보면요, 나이가 똑같아요. 동시에 나와서 동시에 굳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바로 해령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렇게 화산이 분출되는 요 산맥. 그죠? 이게 바닷속의 산맥이잖아요? 자, 여기 V자형이에요, 이렇게. 가운데가. V자 열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열곡대 그래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수렴형 경계,
이것도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얘는 보존형 경계. 네. 요건 지금 발산형 경계예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그림은 전 세계 판의 분포와 이동 방향을 나타냈다. 보니까 뭐 유라시아 판도 있고요. 아프리카 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태평양 판, 북아메리카 판, 남아메리카 판 이렇게 여러 개의 판들이 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자, ABC에 해당하는 멘틀 대류의 움직임을 이렇게 짝지어라. A는 뭐죠? 네, A는 유라시아 판을 지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그죠? 이 B가 밀고 있잖아. 요 판이 요게 밀고 있다고 얘를. 그러니까 같은 대륙 지각이에요. 여기 인도 대륙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거니까 이제 스콕산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A 위치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죠. 수렴형 경계니까. 그죠? 네, A는 하강. 하강이 지금 3개 있네, 이렇게. 그 다음 B는 뭐죠? 자, 요 B는 바로 해령이 되는 거예요, 해령. 바닷속에 있는 해령. 그죠? 해령이니까 뭐죠? 상승부가, 상승부. 여기 되겠네. 그 다음에 C는 해양 지각이 지금 대륙 지각을 밀고 있는 거, 수렴 경계예요, 수렴 경계. 그러니까 뭐죠? 하강하는 곳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남아메리카의 요 산맥을 뭐라 그래요? 안데스 산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산대 산맥,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그림은 두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해양판이 대륙판을 밀고 있어. 근데 해양판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죠? 자, 여기가 뭐예요? 해구가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섬 있잖아. 이 섬을 우리가 호상열도 그래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건 뭐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밀고 있어. 그래서 만들어진 얘를 뭐라 그래? 네, 습곡산맥 그럽니다. 그죠? 밀도가 서로 같으니까. 그러니까 습곡산맥은 히말라야가 있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 봅시다. 기억. 가는 수렴형 경계, 나는 발산형 경계. 아니요. 둘 다 모이는 거니까 둘 다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그 다음 니은. 가에서는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이 발생한다. 천발지진이라는 것은 지각에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고요. 신발지진은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야. 근데 보면은 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이 부분이 뭐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우리가 천발지진 그러고요. 요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신발지진 그래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해구에서는 천발과 신발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자, 디귿. 나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아니에요. 여기는 지진만 일어나게 돼요. 지진. 화산활동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귿은 네, 틀렸어요. 리을. 나와 같은 경계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그렇죠. 스콕산맥. 그래서 답은 네,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번. 그림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판의 이동 방향과 화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쪽이 아프리카 판이고 여기가 아라비아 판이래요. 자, 판이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아라비아 판은 이렇게 이동하고 있대. 서로 멀어지고 있네. 여기도 멀어지고 있네. 이렇게. 여기도 멀어지고 이렇게. 예. 다 멀어지고 있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이 바닷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육지잖아, 육지. 육지에서는 열곡대가 만들어져요. 열곡대. 중간에 열곡대가 있잖아. 그죠? 여기서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자, 기억.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그렇죠.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바로 발산형. 이게 발전에서 멀어지고 있잖아. 멀어지는 거는 우리가 발산형 경계 그러거든요. 상승하는 부예요. 알겠죠? 다음, 니은. 신발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여기서는 신발지진은 안 일어나고, 네, 지각에서 가까운 천발지진만 주로 일어나게 돼. 천발지진이 되게 위험한 거죠. 가까운 곳에 발생하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열곡대에서 판이 생성되어 대륙이 확장되고 있다 그랬어요. 열곡대니까 뭐죠? 네, 멀어지니까 네, 화산활동 때문에 네, 점점 대륙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땅이 계속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됩니다. 3번. 자, 13번. 그림은 판 경계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지금 요거 뭐죠? 요게 뭐야? 요게 해령이죠. 그지? 그 다음 여기를 뭐라 그래? 네, 변환단층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럼 1번. AB는 AB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죠? A에서부터 B까지. 요거는 보존형 경계가 아니라 뭐죠? 해령이니까. 네, 발산형 경계고요. 니은 2번. AB에는 변환단층이 있다. 아니죠. BC죠, BC. 예, BC가 변환단층이죠. 여기 사이 여기. 알겠죠? BC.
그 다음에 BC는 수렴형 경계다. 자, 변환단층은 뭐라 그랬죠? 네, 보존형 경계라 그랬고요. BC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아니죠. 여기는 뭐야? 지진만 일어나게 돼요. 천발 지진만. 5번. BC에서는 천발 지진이 활발하다. 그렇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그림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에 분포하는 판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냈다. 자, 이쪽이 지금 태평양이고요. 이쪽이 북아메리카 판인데, 네, 이 변환단층이 있어요. 그죠? 네, 판이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이렇게 이동한대. 그러니까 사이가 뭐가 돼? 변환단층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북아메리카 요쪽, 요걸 우리가 샌 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화산도 많이 일어나고요. 육지기 때문에 지진도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기억. 산 안드레아스 단층을 중심으로 두 판이 멀어지고 있다. 아니죠. 서로 비껴가고 있어요. 변환단층이니까. 다음 뒤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에서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죠. 보존형 경계니까. 변환단층은 보존형 경계죠. 다음 디귿.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죠. 가까워지고 있죠. 로스앤젤레스 요 층하고 층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그림은 알래스카 부근에 있는 판 경계와 화산 분포를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태평양 판이고요. 여기가 북아메리카 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사이에서 보니까 뭐야? 화산 활동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기억. 북아메리카 판과 태평양 판이 멀어지고 있다. 얘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그럼 사이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해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해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호상열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죠? 그렇죠.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니은. 판이 생성되는 지역이다. 아니죠. 판이 소멸되고 있는 곳이에요. 소멸. 수렴형 경계니까. 그 다음에 디귿. 천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렇죠. 해구니까. 해구에서는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디귿만 맞게 되셨습니다.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16번.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 뭐 계속 봐봤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A는 어디죠? A. 히말라야 산맥, 스콕 산맥이에요. B는 뭐죠? 네, B는 지금 갈라졌죠. 해령이 갈라진 부분이니까 변환단층이에요. 네, C는 바로 해구가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A는 발산형 경계다. 아니죠. 수곡산맥은 뭐죠? 수렴형 경계예요. 수렴. 2번. B에서는 신발지진이 발생한다. 변환단층은 뭐죠? 네, 천발지진만 발생하는 거예요. 3번. C에는 해구가 존재한다. 그렇죠. 바로 해구가 존재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겠네. 4번. ABC 부근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변환단층에서는 뭐죠? 네, 지진만 일어난다 그래서 B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은 B와 C다. 아니죠. B는 아니죠. 네, C는 맞는데.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17번. 화산활동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라. 자,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한테 해로운 것도 있고요. 또 이로운 것도 있고 그래요. 기억. 높은 지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렇죠. 마그마가 있으니까 조금만 뚫으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열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은 화산재가 대기 중에 분출되어 기온이 상승해야 된다. 대기 중에 분출되면 어떻게 되죠? 화산재가? 분출되면요. 오히려 태양을 막아가지고 기온이 하강하게 돼요. 이게 잘 떨어지지 않거든. 계속 떠 있단 말이에요. 화산재, 화산진, 뭐 이렇게 가벼운 입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네, 하늘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기온이 하강하게 돼요. 틀렸어요. 디귿. 온천이나 화산 지역은 관광 자원으로 이용된다. 그렇죠. 일본이 그래서 온천으로 유명하잖아요. 리얼. 이산화황 등의 유독가스가 분출되어 식물이 죽는다. 그렇죠. 이산화황 유독가스. 네, 굉장히 독하죠. 이게 막 분출돼요.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보면 나무나 이런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화산활동의 영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화산가스는 산성비를 내리게 한다. 그렇지. 비가 막 내릴 때, 뭐 이산화황 이런 게 공기 중에 떠 있잖아. 그럼 얘는 물에 잘 녹아 들어가. 그 비가 뭐죠? 산성비가 되는 거죠. 맞고요. 화산재는 항공기 엔진 고장을 일으킨다. 그렇지. 화산재가 엔진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게 되면 엔진 고장 원인이 돼요.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비가 내리면 화산 이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가 내리면, 그렇죠. 비 내리면 화산 이류. 화산 이류가 뭐냐면, 화산이 일어나면 그 쇠설물들이 있거든요. 화산재, 화산진, 화산역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빗물에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산 아래로. 그걸 우리가 화산 이류 그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고온의 용암이 흘러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화산이 일어나면 용암이 흐르죠. 그것이 이제 막 나무 태우고 막 이러지. 화산 쇠설류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하강시킨다. 자, 화산 쇠설류라는 것은 뭐 화산 탄, 뭐 화산 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덩어리가 큰 거예요. 이따만한 거. 이런 것들은 뭐야?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평균 기온을 하강시키는 건 누구예요? 화산재가 되는 거죠. 화산재. 알겠죠?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19번. 다음은 러시아에서 폭발한 화산에 대한 기사이다. 2012년 11월 28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화산이 폭발하여 분출한 용암이 인근 지역의 연구기지와 관광시설을 파괴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화산에서 50에서 60km 떨어진 마을에도 최대 4cm 두께의 화산재가 쌓였다고 밝혔다. 바람 타고 날아가서 그렇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기억. 이 화산은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태평양을 이렇게 둘러주고 있잖아요. 환태평양 지진대죠?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산이 속한 화산대에서는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죠. 주로 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분출된 화산재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 했죠 아까? 네, 하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지진의 피해에 대한 세척으로 옳지 않은 거, 지진의 피해. 네, 1번. 건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 내진 설계라는 게 이제 뭐죠?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 그걸 내진 설계라고 그래요. 강화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일본을 보면 건물들이 다 내진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지진에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2번. 활성 단층 가까이에 건물을 짓는다. 활성 단층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 지층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단층을 말해요. 그러니까 활성 단층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건물 지으면 안 되죠.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긴다. 지금 위에서 뭐 떨어질 거를 대비하는 거죠. 4번 지진 전조현상이 나타나면 미리 지진에 대비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피파라는 게 먼저 도달하게 돼요. 피파가 먼저 도달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S파가 도달하는데 이 S파가 주로 많이 움직여요. 얘가 진동이 아주 큽니다. 피파는 진동이 아주 작아요. 요런데 S파는 막 진동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S파에 의해서 주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근데 P파가 다행히 빨라 얘가. 그러니까 얘가 먼저 와요. 그러면 벌써 이게 오면 좀 이따가 S파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되면 바다에서 먼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그렇죠. 지진이 발생하면 바다의 충격, 그 파동 때문에 바닷물에 해일이 발생하게 돼요. 해일이 발생해서 쓰나미가 만들어져서 육지를 덮어버리죠. 얼마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봤죠.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합시다.